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역시 원인은 해외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이 경기 부양책 공개에 따라서 또 상승 마감했고요. 또 무역 협상 기대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코스피 시장의 상승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현명한 눈,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좋아도 내 종목은 항상 고민이신 분들 계시죠?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 주셔야 상담 진행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님의 열띤 강의가 펼쳐지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황금손 한상호 전문가 자리에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한동안 계속 하락 장세를 지속했는데 다행히 이제 며칠간, 3일간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투자 심리라고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시진핑 네, 주석과 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반등이 나온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바닥권이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이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결국 이 지수 상승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쉽게 또 이 무역 분쟁에 관련돼 가지고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잘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역시 그런 투자의 흐름이라 그러면 단기적인 승부를 보는 그런 흐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이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오늘장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지수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인데 다행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낙폭과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까지는 상승을 하는데 지금 지수가 일봉상에서 보면 굉장히 역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면은 단기 과열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1선을 돌파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보면 거의 V자형 반등이거든요. 사실 V자형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을 때 발생되는데 지금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사실은 없는 과정에서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간다 그러면 N자형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60일선인 2150포인트대까지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20일선이 60일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올라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가는 N자 파동으로 20선의 어떤 지지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150포인트대에서는 일단 조금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뭐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 개별주 또 테마주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상승하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별주와 또 테마주의 이 선침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일의 전략은 역시 아직은 이 배틀을 짧게 잡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실 것을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짜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통일부가 대북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또 약 94억 원 규모를 11일 오후 송금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북주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저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이제 북한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인도적 지원서부터 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려고 그러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군들 지금 보면은 이 남북 경협주라 그러죠. 이 부분은 테마주 섹터에 속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이제 이효 여사가 별세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효 여사가 북한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계기를 돼서 북한에서 조문단이 내려올지 여부와 그 조문단의 뭐 급이 어느 정도의 급으로 해서 조문을 올지 여부가 가장 또 뭐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조문단이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이 그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네.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현재는 교착 상태에 있지만은 사실 뭐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협상, 대화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에 관심을 둘 때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더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1차적으로 이제 가장 그 남북 경협에서 하기 쉬운 사업은 네. 사실 뭐 유엔의 그 제재도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현금성으로 되는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 대한 지원은 유엔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이 남북 경협주 섹터에서도 이 농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관련된 종목들, 그럼 구체적으로 종목명과 함께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뭐 농업 그러면은 일단 비료도 필요할 네. 것이고요, 씨앗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약도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 비료 쪽에는 조비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비는 역시 마찬가지 비료 생산업체죠. 북한이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식량 증산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의 지원은 좀 가능하리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차트적인 흐름도 지금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느냐 여부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어떤 조그만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상승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경농은 이제 농약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경농의 주가도 오늘 약 한 3% 정도가 올랐는데요. 경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북한에서 어떤 방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또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북한이 이런 그 기본적인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씨앗 같은 거, 아시아 종묘를 봐야 되는데요. 아시아 종묘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한 9.8%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박스권은 이제 돌파를 쫙 해줬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어떤 그 벌거숭이산에 어떤 묘목을 심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이 남북 경협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세 종목 정도가 이 섹터군에 속하니까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심을 두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을 해주시면서 조비, 경농, 아시아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앞서 황근손 한상호 전문가가 언급을 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히토류라는 보복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문가님, 히토류가 먼저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히토류 관련주가 과연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가장 어떤 무기라든가 전기, 전자 네. 이런 쪽에 쓰이는 희귀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전기를 좀 다른 광물보다는 좀 잘 통하게 하고 그런 성질이 있어서 전기적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죠. 무기 체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 또 미국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고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 지금 계속적으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을 때 중국이 또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바로 이 히토류를 수출을 제한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 테마가 충분히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과거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좀 안 좋았을 때 히토류 수출 제한을 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포스코 엠텍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제 산업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포스코에 납품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보면은 포스코 엠텍도 남북 경협주에 또 속하는 거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 섹터는 지금 북한이 자원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지만 또 이 광물 자원의 매장량이 3,200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 엠텍의 주가 흐름은 최근 보면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21선을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좀 뭐랄까요 안정적이면서 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거나 또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중국이 보복 관세로서 활용했을 때 주가가 크게 좀 다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마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해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해인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 광물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러니까 히토류가 부각된다 그러면 그쪽이 부각되고 수혜를 받는 부분이고요. 과거도 이제 보시면은 히토류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해서
이 테마가 형성됐을 때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히토류 관련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마지막으로는 세노텍을 또 뭐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세노텍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자회사가 이 희귀광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세라믹의 그 분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은 충분히 주가에 대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히토류 보복 카드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 급등 이후에 20일 고가선이나 이 60일선 이 부분을 지지받으면서 지금 현재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관심을 두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 노출되냐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카드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갖고 역시 이 테마주 종목이라든가 재료에 대한 종목군들은 뭐 주가의 그 상승폭이나 또는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히토류 테마 형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관련주로 포스코엠텍, 케인, 세노텍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짜배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자 고민 어떤 것을 골라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인기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휴비츠, 삼성전기, 넥스트비티 등등 보이는데요. 첫 번째 문자는요. 방송 좀 초반에 보내주신 끝번호 5267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 보내주셨는데요. 1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종목만 안 가네요. 버려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이게 참 머피의 법칙은 아닌가 또 싶어요. 네 종목만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다른 종목은 잘 가는 것 같은데 유독 안 가는 네 종목 또 이번에는 아우딘 퓨처스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란 말이에요. OEM도 하고 아우딘 퓨처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보면은 어떤 유행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 그러면 과거에 대형주가 간단히 들면 대형주만 움직이는 장세가 있었다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소형주만 움직이고 그 분류에서도 네. 자산주만 또 움직이는 분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화장품주들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고 난 이후에 중국이 보복카드를 꺼내면서 관광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매출이 사실 지금 많이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주가는 이제 미래 성장성이나 또는 이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하는 구간인데 아우딘 퓨처스만이 아니라 지금 화장품주들의 주가를 보면 거의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보면은 중국이 아직까지 풀지 않고 있는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풀려야 되고 또 지금 중국이 단속하는 게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보따리로 사가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다가도 세금을 매기겠다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떨어지고 또 사람들의 걱정이 매출이 떨어지면 주가도 좀 약세이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수가가 지금 15,700원이에요. 15,700원인데 9,440원. 과연 팔 수 있을까 매도하시라 그러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못 팔 것 같아요. 그죠? 네. 손실이 많이 났으니까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식은 항상 그 상승할 수도 있고 조정을 받아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는 하락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서 내가 손실이 얼만큼은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손실이라도 그 로스컷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고요. 아닌 투자자라 그러면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데 이런 다시 분위기가 살아날라 그러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가 지금 가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거의 또 바닥권이에요.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더 이상 또 내려가기도 힘든 구간에 저는 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이 종목이 역배열돼 있을 때는 항상 주가가 급등이 V자형 반동으로 15,700원까지 매수가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형국이고 만약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이 61선이나 241선이 한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500원에서부터 13,500원 사이가 매도 타이밍을 15,700원에 매수하셨어도 이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보시고 현재는 저는 저 같으면 20% 투자니까는 그냥 좀 뭐랄까요, 급한 자금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좀 보유를 해보시고요. 12,500원에서 13,500원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골라볼 문자 고민은요. 네, 한국전력, GH신소재, 슈피겐코리아 등등 보이는데 자 이번에는 넥스트비티 한번 볼게요. 끝번호 08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넥스트비티 좀 봐주세요. 매수 2,100원이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 6% 넘게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전일 급등을 했었네요. 이 넥스트비티가 아마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진출을 한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IT 쪽에서 바이오 쪽으로 좀 간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바이오 쪽이나 지금 제약 쪽의 인보사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약 개발에 대한 열이나 이런 것들 또 많이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완전하게 허가받는 확률은 굉장히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신약으로 신약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독과점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매수하신 건 같지는 않고 어저께 급등을 하면서 2,100원 근처에서 매수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보통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를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 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윗꼬리가 남으면요 매도 물량이 많이 생기고 또 하락할 때 또 이렇게 갭 하락을 오늘 했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이 종목이 역배열 상태인가 정배열 상태인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는 역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가는 흐름이에요. 저 같으면은 넥스티비티가 이제 비중이 너무 많아요. 한 20%만 하셨어도 내일 5일선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5일선 내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보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량 거래 이후 음봉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떤 반격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과거에 주가를 보면 양봉으로 크게 한번 대량 거래 세우고 거의 한 달 조정이면은 이거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서 다 또 팔면은 한번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롤러코스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매수가 위로 오면은 매수가 근처나 오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이 종목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현재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네, 일단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매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자동차, SM 등등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대형주 한번 볼까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끝번호 641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5,700원이 아니라 25,7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5%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수익을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한국전력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전기료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하를 했을 때 네. 약 한 월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주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태죠.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전력에서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는 또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5% 정도 투자하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일 것이다. 네. 특히나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5% 정도 투자를 이 종목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전력은 이제 저는 보유를 좀 권해 드리는데 네. 일단은 쌍바닥의 형태를 N자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악재적인 요인이 있는데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의 저항, 그러니까 이제 하향하는 추세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빠진 거고요. 계속적으로 돌리면 이 61선까지는 주가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달 이상 보시고 28,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보시고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 그러면 네. 5%니까 비중 5%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 목표가 28,000원 그리고 만약에 매수가 근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한 5% 정도 돼서 비중 10%로 좀 중기적인 투자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목표가를 28,000원으로 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매수가 가격까지 온다면 또 추가로 5% 정도 비용을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지까지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골라볼게요. 네, 자세한 설명과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트 보내주신 분도 보이시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너무나 힘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이번에는 어떤 분을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이번에는요. 끝번호 8704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내주셨어요. 네, 48,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5%입니다. 요즘 향후 배당기대 및 행동주의 펀드 관련하여 기술적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명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손실 조금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48,100원이면은 최근 매수하신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YG 사태에서 버닝썬 때문에 YG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을 좀 같이 그 구간에는 좀 받았고요. 또 YG와 또 SM의 차별되는 점이 지금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바닥 라인을 형성하다가 지금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한 상태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36,000원인데요. 고가는 대략 한 48,000원 정도, 48,500원 정도가 되고 현재
6,800원이거든요. 그 지금 이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SM은 조금 다른 YG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이 그 아티스트를 관리를 한다.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은 뭐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행동주의 펀드들은 역시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는 이 SM에 투자한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익 배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뭐 그 주주들한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이제 그런 호재 모멘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바로 부지하형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래에 있는 역배열되어 있는 21선이 아직까지 주가에 못 쫓아오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그 작은 박스권 정도를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박스권은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정도의 구간들. 그러니까 주가가 표시된 네모된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오르고 편차는 이렇게만 간다 그러면 이 60선과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는 구간에서 다시 SM에 대한 어떤 평가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금 손실이라도 뭐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셔도요. 일단 보유해볼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내가 가진 종목이 손실이 큰 경우 다음 투자 종목 고르는데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황금손 한상우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종목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종목명부터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조비입니다. 네, 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조비 왜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이슈 중에 하나를 꺼낸 것이 바로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을 꺼냈죠. 거기에서도 살짝 조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북한에 가장 쉽게 미국이나 유엔의 승인을 그러니까 뭐 그 제재에 이렇게 그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품목이라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고요. 북한도 이제 지금 농사철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도 내야 되고 또 뭐 다른 작물도 심어야 되고 할 때 북한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비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료가 우리는 사실 좀 생산하는 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이 비료 산업은 사실 수출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수 산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내수는 사실 우리도 뭐 친환경 비료다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뭐 친환경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조비가 친환경적인 토양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비료를 또 각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 지금 일단 식량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통일부가 이제 이미 11일 날 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북한과 남북 대화 또 북미 대화를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또 내일 또 뭐 지금 안타깝게 이희여 여사가 별세를 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북한의 조문 사절단이 내려오느냐 또는 어떤 급으로 구려서 내려오느냐 여부도 굉장히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여기에서 다른 섹터보다는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섹터의 종목 중에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조비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조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보면은 대량 거래가 지금 굉장히 5월 달에만 2번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 후 다시 조정, 상승 후 다시 조정하면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면서 패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깃발형 패턴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이 구간에 이제 갈림길에 사실 놓여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 위치를 사수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는 적정한 매수가로는 뭐 그 5일선 전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26,500원에서부터 오늘 종가인 26,800원 사이에 편입가를 좀 가져가셨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상승을 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저는 1차적으로 한 3만 원 선에 상승 목표치를 좀 두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로서는 21선 이탈 가격인 24,800원을 보고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네.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조비였고요. 목표가 3만 원, 또 손절가는 24,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황금손 한상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6분 37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6분 전에 이번 주 화요일장 미국에서 막개장을 했습니다. 자, 멕시코 관세 우려 해소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여전히 진행 중이죠. 자, 이 가운데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견해 그리고 이러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내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보면 반기지 않을 법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시장에게 경고를 날렸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오늘 장은 어떤 흐름 이어갈까요? 과연 기대감이 베팅이 될지 혹은 이러한 경고들에 따라서 경계감 짙어질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장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뉴욕 3대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0.82% 올랐고요. 자, 다우산업 보실까요? 다우산업이 사실 6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갔는데 오늘도 역시 0.68% 오르면서 플러스권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는 1.15%까지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실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치는 2%였는데요. 이 2%에 다다르지 못하고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정말로 조만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지고 있는 와중이고요. 또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다.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멘션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개장하기 전에 중요한 경제지표 공개가 됐었는데요.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면서 전월 대비 0.1% 상승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체크가시면서 오늘 장도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57%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1.03% 어제보다 올랐네요. 58달러 선 회복하면서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겠습니다. 네, 0.01%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96달러 후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원 환율인데요. 0.32% 빠지면서 1179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비욘드 미트인데요. 자, 채식버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먹음직스러운 이 사진 보이시죠? 이 비욘드 미트가요. 지난달 2일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공모가가 25달러였는데요. 어제 종가는 168달러였습니다. 거의 600% 상승입니다. 자, JP모건에서요. 목표가를 넘어선 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제시했고요. 과연 어떤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역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셔터플라이인데요. 개인이 직접 포토북을 만들고 이를 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이 이 셔터플라이를 주당 51달러, 그러니까 약 1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아폴로는 또 다른 온라인 사진 서비스인 스냅피쉬를 약 3억 달러에 구입하고자 움직이고 있고 셔터플라이랑 이 스냅피쉬를 결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인수 소식에 이 레이몬드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아래로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4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의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이여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어제 소개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5G 관련주인데요. 쿼보입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장에서도 1.53% 오르면서 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자, 시저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까요? 자, 현재장에서도 0.08%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최근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현재장에서도 현재 0.08% 오르면서 9달러 78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소셜리 호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달러 50센트 어제장에서 종가 형성한 건데요. 어제장에서 3% 넘게 상승 흐름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10달러까지 제시해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랩 이성배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먼저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죠. 폼팩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폼팩터라는 기업을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대략 한 5거래일 딱 일주일 정도 만에 매수가 대비 한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도 이 개장과 동시에 2% 넘는 이 상승 출발하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칩과 이 테스트를 장비하는 이런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네. 이런 걸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동사에 대한 이 기술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아날로그 신호와 이제 이미지 센서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 다양한 이 전자장치를 다루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기업에서도 실제로 이 공급 분야에서는 이 미국 내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리서치 업체에서도 1위로 평가받고 있는 이런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뭐 아시아 뭐 한국을 포함한 굉장히 뭐 아시아 범지역에 다 이제 각기 또 직영점을 갖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올해 굉장히 좀 외형적인 성장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이익이나 이 마진이 큰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이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장기적으로는 분명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도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고 동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차트를 놓고 간략하게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팩터 가격 전략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네, 폼팩터 지금 이제 화면에서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좀 지지하고 이 상승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사를 재차 바닥권 대비 10% 오름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 게 아직도 이 종목은 이 상승 랠리, 이 고가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단기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대략 한 15달러 이제 90센트 뭐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만은 15달러 50센트나 이제 뭐 15달러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17불을 제시해드리고 또 손절가는 13달러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17달러, 손절가 13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신규 편입주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신규 편입주는 아니고요. 소셜리 호텔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소셜리 호텔은 기업 명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겠다시피 사실 이제 뭐 미국 남부 지방에서 이제 호텔을 뭐 인수하고 경영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뭐 힐튼이라든가 뭐 인터컨티넨탈 같은 이런 기업들도 동사에서 뭐 브랜드로 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했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호텔 사업이라는 이 업종을 놓고 봤었을 때 1분기 실적만 좋으면 사실 그 한 해 실적은 거의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가 좀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동사는 이제 5월 달에 좀 시기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기업 이제 호텔 하나가 이제 리뉴얼해서 오픈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상승이 최근에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 역시 최근에 네. 대규모 이 보수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 놓고 봐도 우리가 또 추가적인 모멘텀은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셜리 호텔도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6월 달에 이제 리뉴얼을 해서 이제 새로 오픈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반영됐던 모습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주가가 거의 뭐 근 한 달 동안 이제 단기 횡보를 이루어지다가 이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동사도 어느 정도 이 최근 상승 랠리는 나왔지만은 이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이제 7달러 50센트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이제 10불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불 제시해드리는데 말씀드린 목표가 10불까지만 제시해드려도 지금 현 주가 대비 대략 한 30% 이상의 수익률을 바라보고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소셜리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10달러, 손절가 6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